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조금씩 하락이 아니고 버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정말 테마가 엮여가지고요, 계속 오르다가도 꺾어서 내려버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고 가는 것 같다가도, 죽을 것 같다가도 이렇게 장대로 한번 날라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죠. 매수의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장이라 실제로는 이제 매매를 좀 멈추고 좀 관망하는, 사실 좋은 시장이 또 다시 만들어질 거니까 그 시간 기다리는 게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매매한 종목 중에 이제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가 잘 가다가도 최근에는 그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거 가지 못하고 서로 엇갈린 어떤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2,7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밑에서 들어 올릴 때, 자, 이런 그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매물대를 강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이전의 거래를 경신하면서 올려냈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2,700원의 전 역사적인 고점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을 치면서 오늘 드디어 거래가 또다시 이전에 돌파한 거래를 경신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폭발하면서 거래를 점점 더 늘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제 20% 치고 오르고 난 뒤에 아까 일봉상 봤던 이제 2,700원이 강한 매물대였는데, 이제 분봉을 보면은 이제 좀 확인하게 요런 자리 2,650원에서 2,670원 사이가 강한 매물대 한 번, 두 번, 세 번 쳤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강하게 치고 난 뒤에 이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20%를 강하게 치고 오를 때 여기를 따라잡는 매매도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유효한 그 매매죠. 네,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 크게 투 바닥을 만들어서 무르익은 종목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고점을 강하게 찍고 난 뒤에 밑으로 눌러서 이런 첫 번째 바닥, 자, 이게 첫 번째 바닥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바닥이 되고 다시 눌러서 두 번째 바닥이 됩니다. 물론 여기 살짝 튀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종가상 이렇게 살짝 튀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종가가 아니군요. 네, 살짝 튀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닥, 그러니까 원바닥, 투 바닥인데요. 자, 원바닥 그리고 투 바닥 만들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60선과 120선이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계속 여기서 같이 이렇게 수렴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자리 보시면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두드리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야말로 한번 매매할 때 있어서 한번 돌파를 시도하거나 혹은 돌파가 임박한 이런 자리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수익이 좀 꽤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현재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밑으로 물론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이런 그 하나의 뭉치가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다행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한 번 고점 만들고 두 번 고점 만들고 눌러서 또다시 이런 박스를 그리는 이런 자리.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죠. 원바닥, 투바닥,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탕 튀어 올리면은 여기서도 짧은 매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좀 더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이런 걸 자리를 지켜보면서 내가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대북주 같이 이렇게 갑자기 튀었다가 떨어졌다가 막 뭐 이렇게 어제는 뭐 잘 됐다 했다가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또 뭔가 안 좋은 뉴스 번복을 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정상회담을 한번 북한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해서 또 들썩거리다가 그런 일,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찌라시들이 정말 시장을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완전 바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휘둘릴 거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그 2차전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 근데 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장에서 무조건 그냥 쭉 간다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이런 파동이 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이런 파동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고점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 항상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여기도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탕 튀어오른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강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L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조다 보니까 곧바로 간다기보다,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급 돌파하고 난 뒤에는 이런 21선 정도 반등을 따라서 올라간다든지 11선 반등을 따라가는, 이런 최소한 21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고점에 튀고 난 뒤에 따라잡는 것보다, 고점을 튀었다가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난 뒤에 신규 매수를 말하는 겁니다. 눌림을 주고 난 뒤에 이런 똘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유한 분들은 당연히 이걸 보유해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로 이제 좀 지켜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자리죠. 고점 대비 다시 지금 21선 따라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14%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좀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을 돌려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물론 게다가, 자,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수급들이 지금 꺾이면서 외인도 외인도 계속 이제 매도세,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하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으니까, 저는 이제 분봉을 보면 대략 이 종목이 움직이려는 하는 어떤 의도를 조금 파악하면서 조금 더 이 정밀도를 좀 높여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이 강하게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이전에. 자, 여기서 한번 좀 더 길게 보면은, 자, 이 자리에 길게 나왔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하게 고점 만들고 난 뒤에 가격과 기간의 종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돌바닥을 완전히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급등시켰는데, 자,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탁 깨졌죠. 이런 그 기울기가 깨지고 난 뒤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버슈팅. 그리고 여기 지지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지지해주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또 저항의 자리. 네, 다시 여기 또 저점의 자리가 대략 저점의 자리, 이런 자리를 또 다시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하락의 추세에 지금 놓여 있죠. 하락의 추세,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하락의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돌려지는 과정을, 이게 대형주니까 돌려지는 게 천천히 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드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락의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뚫어내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전에 저점 찍었던 자리, 이 자리를 충분히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이 친구는 좀 더 오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누를 그런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디쯤 정도에서 돌려질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 돌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점이 멈추는 자리. 그 두 번째로는 뭐 한 17%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분할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팁이라면은 또 바닥을 잡아줄 때 분명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동반되면서 아마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지켜봐 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휘둘림이 좀 싫다고 한다면 역시 아무래도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버원이라는 종목. 네, 사이버원이라는 종목 고점 꼭지부터 해서 저점까지 이렇게 사분할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자,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린 구간입니다.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의 추세의 고점들을 계속 이런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네,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올려낸 구간이거든요. 이런 매물대를 이제 올려내니까 여기를 지금 잘 버티면서 지금 또 오늘도 윗꼬리 주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변동성은 강할 수 있어요. 변동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따라잡는 매매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나에게 이런 그 눌림의 기회를 준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분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중간선 정도, 중간값 정도까지는 터치하러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원이라든지 혹은 석경, ST. 자, 이 종목도 분할적인 사분할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역시 자, 이런 밑에서 한 이런 자리.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또 저점이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자, 드디어 이제 올려냅니다. 올려내는데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차츰차츰 저점을 이렇게 올려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자, 여기를 강하게 이제 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캔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이평선들 다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이평선을 다 정배를 만들었는데 변동성이 강하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열어두고 한번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하단 부분에서 한번 접근한다면은 분할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핑거도 저의 이제 관심 종목인데 네, 핑거도 좀 지저분하죠. 네, 고점부터 해서 저점의 이런 그 가격의 위치가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삼각수렴 모양 올려내고 난 뒤에 이런 매물대가 지금 여기를 완전 붙잡고 있어요. 예, 분봉을 보시면 눈에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이만큼 열려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매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눌리면은 내가 분할적으로 어디서 좀 매매해 볼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제노코 이건 이제 우주항공 이제 관련주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파동을 그리면서 이 자리를 바닥권의 4분의 1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역시 이제 변동성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네.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 한번 봐야 되겠죠. 갭을 잘 지지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분봉상 이제 어떤 그 바닥을 잡아주는지 계속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는 자리가 멈추는 자리가 어딘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튀면은 정고점 혹은 이전에 이런 많이 두드렸던 58,000 한 4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알다시피 원격 진료에다가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다 알고 있고 제가 매매할 때도 고점부터 쭉 떨어뜨려서 자, 여기를 계속 치죠. 하나, 둘, 세 번 치면서 이게 돌파 강하게 나올 때 이때 제가 매매를 했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이렇게 잡고 이렇게인데 저는 좀 더 러프하게 이렇게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현재 지금 15%, 16%인데 아예 한 20% 정도까지 빠지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봉 한번 볼까요? 참고로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고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 올려냈고, 자 다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오늘 좀 올려내는 것 같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관심 종목을 둔다면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자 여기는 좀 뻥 뚫려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혹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더 한번 내려간다면은 이전에 이런 그 두드렸던 이런 박스권이 강한 또 매물대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점부터 해서 한 25% 정도 빠지면은 한번 그 또 좋은 자리로서 단기적으로 오를 때 또 이런 구간들이 또 보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저도 여기서 이제 좀 매매를 좀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하게 좀, 여긴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긴 것 같아요. 강하게 이제 좀 수익이 좀 꽤 났었어요. 10%인가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좀 이렇게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밑으로 눌러서 이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 치면서 이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자리를 이제 돌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상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두드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중간선 정도까지는 한번 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 중에 이제 바닥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해성 T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하게 바닥을 좀 많이 뒤졌던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이 나도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 사면 손실을 좀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전에 이런 그 고점들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뭐 단번에 날아갈 수 있고요. 시간으로 지금 1%인데, 이게 여기서 따라잡는 것보다, 시장 아시잖아요. 요즘 시장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이런 낮은 가격대를 허락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접근을 분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다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은 지금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장도 지나서 나중에 또 대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좀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고 적당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만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동동형하였습니다.